아 준우 보고 싶다. 자 보죠. 이런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요 마이너스 k만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k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y는 k를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x를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36x 그러니까 얘를 12x로 묶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아닌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암선 인수분해를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마일에서 극소 0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이렇게 될 거고 이 그래프의 간격이 마일 0, 3 이런 식이라서 요 면적 보시고 두 번째 극소가 당연히 더 작을 것이다 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맞죠? 맞잖아. 자, 여기 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두 식은 가는 거 찾는 거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135입니다.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오늘 문제 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y는 k가 지나가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서로랑 두 식은 가지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음의 정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35보다는 커야 할 거고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몇 개죠 그러면? 127. 그렇죠. 127개입니다. 또 역시 회장님 하려고 그랬니? 하지 마라. 자, 다음 652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마이너스 기어 나왔네요. 네,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죠. 그럼 원점 대칭인 함수를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가 물론 극점이 없이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일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절대값 씌우면 이런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내실근을 갖게 절대 만들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실근을 좀 생각해서 그래프를 추측해보면 이런 것들이 더 유력하죠. 극점이 있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얘가 마이너스 fx라고 하면 얘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높이 같아요. 안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y는 2를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면 근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갖게 되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잖아? 예. 여기가 원점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보죠. 여기까지 됐니, 아가들?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고. 왜냐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이 점, 이 극소값이 x좌표는 뭔지 모르겠는데 y좌표는 마이너스 1거 아닙니까? 절대값도 이렇게 된 거니까. 예. 그래서 fx를 다음과 같이 적을게요. x의 세제곱, 원점 대칭이니까 3차항하고 1차항 밖에 없거든? 여기를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x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어차피 얘를 미분해서 저 위치를 찾는 게 편한데 찾을 때 찾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인데 얘가 마이가 돼야 되니까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래서 f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비율관계인 여기 일대 루트 3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보시면 1대 루트 3의 비율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면 fx 아니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가 알파다 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3 알파인 거 아니야 지금. 1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x를 바로 x의 세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예, x의 편익을 가지려면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x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럼 f 알파가 마이너스 2다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겠죠. 그죠? 미분을 예측해서 여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1대 루트 3을 이용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식을 본인 입맛에 맞게 문제에 따라서 본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계산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면 계산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되도록이면 계산을 덜 복잡하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네. 넘어가고요. 여기 다 없네. 677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야가 아니고 고맙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차 함수의 정의역을 1부터 3까지만 얘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1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죠. 선생님 K 안 옮겨요? K 안 옮길래 귀찮잖아. 여기가 0, 10인 게 내가 봤을 때 편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얘를 fx라고 보고 정의역인 1부터 3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최대값을 구했는데 그 최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만족하는 k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합시다.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될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1부터 3까지밖에 관심이 없죠. 근데 여기서 비율관계를 좀 써먹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대1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죠? 2분의 5가 됩니까? 왜냐면 여기가 2대1이어야 되니까 접점, 변곡점, 롤의 정리에 만족하는 지점, 교점이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1에서 3까지 했잖아. 그럼 3은 2분의 5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함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 비율관계를 이용하면 얘가 당연히 최대고 얘가 당연히 최소다 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면 F3이에요. F3은 얼마니? F3은 K 플러스 9. 감사합니다.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 할 겁니다. 최소값은 F2예요. F2는 얼마니? 4 플러스 K 플러스 4.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K는 마사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정수 K는 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불만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다. 배달 요금을 이거만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배달 요금이 배달 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배달 요금이 그러니까 손님한테 받은 돈이 이거예요 지금. 얘가 배달 비용인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혹시 같으면 이제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봉사 중인 거죠. 네. 뭐 봉사요? 사회봉사. 쌀봉사? 사회봉사. 사회봉사라고요. 왜요? 네? 아 아니 뒤지게 일을 했는데 본 돈이 없잖아요. 사회봉사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실제로는 배달 요금이 더 많이 크겠죠. 배달 비용보다. 그렇고요. 그냥 숫자가 큰 것만 어렵고 나머지 괜찮습니다. 자, 이거 2항에서 다음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3차원 기술 양수가 되게끔 왼쪽으로 이항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A가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운동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차의 개수를 항상 양수인 것만 자꾸 그리다 보면 음수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문제를 자유롭게 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출제자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차의 개수를 가급적이면 양수를 그리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최고차의 개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음에 대해 정리하시면 그냥 얘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되게끔 정리하시면 최고차의 개수 양인 것도 좀 적당히 다르고 음인 것도 좀 적당히 다르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얘를 f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0이에요.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면 6, 5로 인수되네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로요. 그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거리의 개념이라서 정의역은 양수입니다. 거리가 마이너스 6일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5 근방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지만 5는 여기 있기 때문에 5 근방에서 어떻게 되죠? 양의 승으로 바뀌죠? 그래서 5일 때가 극대이면서 최대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부등식이 뜻하는 바는 얘 최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얘 최대값인 f5를 구하시면 되고 얘도 숫자 좀 큰데 계산 잘 하실 수 있죠? 5075 나옵니다. 얘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a의 최소값은 5075가 될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숫자를 크게 주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지금 그러면은 자 왜지? 이게 실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5.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y축이 있을 거고 그럼 실제 그래프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그냥 왼쪽에 있는 걸 통째로 fx라고 잡고요. 얘를 통째로 fx라고 잡고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미정계수가 있어서 안 구해지는 건 아닌가 싶지만 미정계수가 있다고 해서 꼭 못 구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f'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8ax 마이너스 4 곱하기 2a 플러스 1입니다. 자, 3차식인데 미정계수 포함하고 있죠. 그럼 x에 뭐 찔르면 된다고 했죠? 1. 미정계수가 사라진 숫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4로 일단 묶을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있겠고 헷갈리니까 4로 묶은 것만 좀 써놓을까요? 맞춰볼까 신겸이?
맞춰볼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하죠.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큽니다. 왜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미 0보다 커요. 맞잖아. 진짜 알아요. 판별식이 0보다 낫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양수인 2의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호의 결정권은 얘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 도함수는 어떻다고 보셔도 되냐면 그냥 직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울기 양인 직선. 그죠? 그러면 x가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값이 a와 관계없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f1의 값을 계산하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네요. 이게 이러면 되죠. 얘 인수분 해도 되죠.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양수입니다. 알겠죠? 양수는 약분해도 되죠. 네.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의 최소값은 5예요. 이해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다들 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번 시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렇다고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얘의 값이 얘보다 크다 라는 얘기잖아요. 3의 우측에서만 그렇다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죠?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저 직선을 그냥 빼버릴게요. 4분의 5x 더하기 k 이게 크면 되는 거죠. 얘를 fx라고 잡을게요. 물론 이 범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 이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5가 되거든요. 근데 얘 그냥 항상 양수죠. 판별식 써보면. 이 말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의 우측만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3일 때가 뭐가 되겠어요? 최소값이 되겠죠. 물론 정형이 들어가진 않지만. 맞아요? 그래서 F3을 구합니다. F3을 구하면 얼마죠? 4분의 15 더하기 K인가요? 마이너스 K 더하기 K. 잠깐만, 여기 왜 플러스 K라고 써놨냐? 마이너스 K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아닙니다. 크거나 같다예요. 주의하셔야 될 게 왜 크거나 같다냐면 여기 3의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F3이라고 썼지만 이건 극한이란 말이죠. 3의 우극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연속함수니까 F3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3일 때 0이어도 3보다 조금 오른쪽부터는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때 K는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정수 K 최대값은 3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니네가 아직 연약한 학생들인 걸 감안해서 여기서 등호를 실수했더라도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출제를 했죠. 나중 되면 이제 얄짤 없습니다. 너 등호 틀렸다고? 넌 오다. 이렇게 아시겠죠? 알았니? 그건 찍을 수 있겠어. 열심히 찍어. 셔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연예인 된 기분이 드니까. 알았어? 나를 찍지는 말고요. 미친놈아. 자, 685번 보겠습니다. 너무 주도 보고 싶어. 몇 번만 하는 거야 그거. 이거는 약간 잘못 만들어진 문제라고 제가 그랬죠? 기억나요? 그때 안 풀어줬어요. 풀어줬어요. 맞아요. 일단 x가 0일 때는 항상 성립하거든요.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어서 x가 0이면 k에 관계없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x가 음수일 때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x가 음수라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요. 이게 답이 돼버리죠. 이러면 이게 무슨 수학투 문제냐.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 K가 0 이상이에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0 이상이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이게 답이 맞고요. 네. 원래 이제 이런 짓을 못하게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미분을 이용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 맞죠?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냐고요? 글쎄요. 라고 생각할 거를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제에 맞게 3차함수의 그래프를 개형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답은 나왔지만 아니 이거 쌤 제가 봤을 때 쌤 이거 내고 일단 단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근데 잘 생각해봐. 사실 그게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출제에 맞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데려오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안 돼요. 얘를 데려오면 미분했을 때 2차식인데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게 되잖아요. 그릴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데려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9x라고 잡고 kx를 덧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확정이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인가요?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니까 3일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3차함수의 그래프는 마삼에서 극대 그 다음에 마일에서 극소인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비율관계를 이용하시면 여기 y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 2대1 만족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관찰할 거기 때문에 이 3차함수는 이렇게 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0,0 원점이죠. 얘가 원점을 지난 직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게 절대 불가능하죠. 맞잖아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가능하죠. 이때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불러야겠죠. 아마 이렇게 풀으라고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세자로 칠게요. 그래서 하나의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개의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나머지 하나는 보통 직선입니다. 곡선과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곡선과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면 하나가 아래로 볼록이면 하나는 위로 볼록입니다. 하나가 위로 볼록이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곡선과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는데 매우 어려워요. 문제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적당히 이항하면 만약에 왼쪽에 3차함수 있고 오른쪽에 2차함수 있어 2차함만 이항하면 여기 1차함수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왜 자꾸 곡선과 곡선을 이상하게 풀고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86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x와 gx를 다음과 지었습니다. 이건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 나눠서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짜증나니까 얘가 이제 양심, 최소한의 양심. 자, 두 번째 건 2차 부등식이야.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12x만 당겨오는 게 좋을 것 같잖아. 왜냐면 y는 k를 움직이는 게 우린 더 편해. 12x 더하기 k를 움직이는 것보다.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야. 알겠지? 미정계수면 못 당겨오겠지만 확정계수니까 당겨오는 게 편하겠지. 이해됐니? 그럼 얘를 편의상 hx라고 부를게. 왜냐면 제가 fx로 써버리고 gx로 써버려서 hx라고 쓰고 h'x를 구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야. 얘를 마이너스 2로 묶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 인수분해 과정 생략할게요. 요것도 항상 양이지. 판별식 써보면 25에서 48 빼는 거니까 요거 항상 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호 결정권 얘한테밖에 없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1,0을 지난 직선이니까 부호는 양의 섬으로 바뀌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무엇이다?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저 부등식은 얘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는 문제라서 얘 최대값 h-1을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냐고? 8 나와요? 8 아니에요? 8인데요. 내가 이상한가? 8 맞잖아. 0 나오지 않냐? 에? 마이너스 1 넣어. 아 미안해 도함수에 넣었네요. 8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8 이게 이걸 만족하면 되죠. 도함수에도 원래 0 나와야죠. 도함수에서 0 나오면 내가 미분을 잘했다 이런 뜻이죠. 네.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듣고 있는 준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너 왜 준우 디스해? 뒷상에 준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준은 혼자 아무 상도 안 하고. 근데 형 지금 말하보니까 잠깐 못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2차 분식이니까 미분하지 말고 옮겨가지고 할게요. 이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당연히 이걸 판별식을 보시면 되는데 4분의 D로 가죠. 36 마이너스 2n 플러스 2k죠. 이게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k는 뭘 왔냐면 n-18보다 작거나 같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란 얘기는 얘랑 얘랑 연립해서 쓰면 8 k n-18이란 얘기니까 5개 들리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니? 30. 아니 여기가 얼마야 되냐고. 12. 12가 는 거야? 아니, 12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때 n은 3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오늘 질문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다 끝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지금.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시험이에요. 형 금요일날 합시다. 안 돼요. 후회를 하면 진짜 야 원래 단원평가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오답 안 해주잖아. 너네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시간 한번 떠가지고 내가 지금 해주는 거 아니야. 화요일날 감기 걸려서 수요일날 아플 거예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데 위치식이 다 나와있죠. 그러면 VPT는 얼마예요? ET의 제곱이죠. VQT는 귀엽죠?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ET의 제곱하고 저게 같을 거니까 이 항에서 끌어올게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이러면 되나? 그럼 t는 1밖에 안 되나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5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xpt를 구하시면 얼마예요? xp1을 구하시면 1, 1 xq1을 구하시면 4,
설탕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거리는요? 위치의 차죠? 그래서 거리는 3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다. 넘어갈게요. 70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무슨 뜻이죠? 운동 방향을 바꿨어요. V1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속도의 부호 변경 지점이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위치가 3일 때 x1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m과 n을 다 주겠다라는 뜻이죠. 연립해서 풀면 mn을 얻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x1은 m 더하기 n 더하기 5인데 이게 3이니까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는 저걸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되니까 6t의 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이 되죠. v1이 0이라고 했는데 그럼 6 더하기 2m 더하기 n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2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보면 m이 얼마이다? 마사이다. n은 2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속도 v는 뭐란 얘기냐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가속도가 필요하니까 얘를 다시 시각에 미분해서 12t 마이너스 8 이라고 쓰면 되고, 뭐가 필요하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사실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이 2차 방식 실근은 두 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2로 묶어보면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가 되니까 실제 구하라는 건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 마사. 요거 마사 구해놓고 4라고 답을 쓴 놈도 있어요. 왠지 답이 양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속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습니다. 가속도와 음이라는 것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하다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03번.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x는 다음과 같다.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할 때 a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다음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멈춘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멈춘다는 건 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쟤를 미분을 해서 이게 사실 뭐예요? V예요. V라고 쓸까요? 편하니까. V는 27 마이너스 얼마? 0.9t예요. 이게 0 되는 순간이니까 t는 30이죠. 이 말은 30초의 제동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제동 거리는 x30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 곱하기 30 마이너스 0.45 곱하기 30의 제곱입니다. 그럼 30으로 묶으면 27 마이너스 13.5 딱 반. 그러면 13.5잖아요 그냥. 그죠? 네, 그럼 405인가? 그죠? 네, 405m 앞에 제동 걸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뭐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개쉬운 문제잖아요. 쓰기 귀찮아가지고. 들으면 아는 거지. 한 번 들으면 다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개쉬운 문제잖아. 그림만 보고 질문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질문했어요? 네가. 어떻게 아세요? 네가는 흑인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네. 아니, 오늘 날 얼마나 놀린지 알아 이거. 너 이거 조용하세요. 자, 이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은 일단 뭐부터 안 되냐면 변수를 잡는 것부터 안 됩니다. 길이를 어디를 잡나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어디를 잡아 보세요. 이 사람이 몇 초 2m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일단 잡아야 합니다.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2t라고 쓰면 쪼랩,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2라고 쓰면 좀 고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알아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를 잡아야겠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거 닮음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 1.8대 3이니까 1.8대 3이면 얼마니? 6대 5 아니 3대 5. 3대 5죠. 그러면 y를 5배 하면 3배한 x 더하기 y하고 같다는 얘기 아닌가? 아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y는 3x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웃긴 게 물어본 게 그냥 단순히 이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y는 2분의 3x니까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3 곱하기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잖아 처음부터. 3이다 이런 얘기죠. 졸라 쉽네요. 괜찮은 거 같죠? 근데 721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풀었어요. 멋있어요. 자, 다음 717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 B 위에 한 점 P가 A에 출발해 B를 향해 몇 초 2씩 움직인다. 출발한 지 3초 후에 선분 AP, BP를 한 변화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네. 치킨이야? 네. 음... 식을 써서 풀면 금방 풀겠습니다만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의 변화율이다. 3초. 안 맞네. 그냥 식 써서 해볼까? 여기를 좌표로 0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네. 여기는 2t라고 하면 되겠죠. 초당 2씩 움직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t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10-2t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넓이 하면 변화율이잖아요. 네. 저 그냥 아니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초 후에 저 변화율이니까 평균 변화율 하면 안 돼요. 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로 해야죠. 왜요? 아니 평균 변화율은 실제 변화율이 아니니까요. 그니까요. 실제 변화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얘 미분할 때 주의하세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죠? 네. 여기를 이게
여기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뭐에 대해 미분하고 있는 거라고요? 10-2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쓰면 그죠? 근데 10-2t를 다시 t에 대해 미분하면 -2가 나오잖아요. 이거 할 자신이 없으면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3초일 때 변화율이니까 24고요. 얼마니? -16? 그럼 8이 되겠네. 8이에요. 네. 8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풀어볼까? 아니요. 얘가 실제로는 정사각형의 면적이니까 얘가 움직이면 여기 있는 사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냐? 그럼 순간 변화라는 게 마지막으로 더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커지고 있을 거야. 그잖아. 네. 이쪽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을 거야. 근데 t가 3초일 때 여기가 6이지 않니? 여기 6이고 여긴 4고 여긴 4잖아. 그러니까 여긴 6이니까 12만큼인데 이게 몇 초 2씩 움직인다 해서 이 시각의 변화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4니까 8인데 시각의 변화를 곱해줘요. 그럼 24 빼기 16이니까 답은 8이에요. 두 개를 왜 더해요? 저 선분의 길이 두 개를 더한 게 면적의 변화니까요. 아, 그 엄청 저 선분이 사실 작다고. 가로의 길이가 0에 함수 가까운 직사각형의 관점인 거죠. 걔를 더하는 거니까. 개질이네요.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물론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근데 풀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 제가 사실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 수학 천재의 탄생입니다. 가만히 있어. 아, 어깨 움직이잖아. 저 각도였는데. 훌륭해요. 진짜. 718번. 각도도 찾아야 되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간단한 건 가능한데, 그럼 결국 수식 써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써서 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보시면 P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서 몇 초 1씩 움직이고, Q는 B에서 출발하여 C를 향하여 몇 초 2씩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지. 원래 이런 삼각형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변화를 직사각형으로 근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심지어 여기가 지금 t잖아. 맞니? 네. 여기가 2t고 그럼 여긴 그냥 6-2t에 불과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ST는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6-t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 하면 되는 거고. 자,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상수 섞지 마세요. 계산만 복잡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잖아요. 맞니?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얼마겠니? 2분의 3루트 3. 이렇게 수식을 이용한 연산이 오히려 훨씬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봐보겠습니다. 720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6인 원기둥이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씩 길어지고 높이는 몇 초 1씩 짧아진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좋겠죠. R은 무엇이다? 처음이 3인데 몇 초 1씩 길어지니까 3 더하기 t. 높이는 처음에 6인데 몇 초 1씩 짧아지니까 6-t.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 일단 VT는 원기둥이 됐죠? 예. 그럼 파이 곱하기 t 플러스 3의 제곱
6-t 이렇게 볼 수 있죠. 파이 빼버리고 다 전개해 버릴게요. -t의 세제곱 더하기 27t 더하기 54입니다. 자, v't는 파이 곱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27이잖아요. 그러니까 -3파이 t 플러스 3 t -3이 되는데 어차피 시각은 항상 양수라서 이거 양수예요. 알겠죠? 그럼 부호 결정권이 얘들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0을 지나는 기울기가 의민직선을 생각하면 되니까 t는 3일 때 근데 어차피 변화율이 0이 될 때네. 최대치수 물어본 것도 아니네요. 예. 이게 0 되는 순간은 t는 3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v3는 백신 아니고요.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3이다. 그러면 108파이가 되겠네요.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요? 써야죠. 네? 써야죠. 좀 봐줘요. 안 돼요. 로베르트 맞죠. 단위 좀 안 쓰게 해줘. 안 돼요. 귀찮아. 형이 쓰면 돼요 대신. 그렇지. 아니 나 V 안 써가지고 생각해. 지금 안 돼요. 왜? 플러스요. 그래도 할게. 무지 깊이가 5cm가 될 때라고? 답이 이거죠. 이 아이도 아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니네 다 구분구적 배웠잖아. 실제로 이 부피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계속 잘라서 원기둥의 부피를 더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이 원기둥은 높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원기둥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야. 5가 될 때 변화율이니까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란 말은 5cm가 될 때 니네가 더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5cm라고 했으니까 깊이가 5c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cm일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원, 이 더한 원 있지? 이 원은 면적이 얼마야? 9파이야. 그런데 높이가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9분의 25 곱하면 이게 답이지. 쓸만하죠? 예. 근데 모든 문제에서 먹히진 않는다는 거. 이게 안 먹히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수식으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수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근데 이걸 써먹으려면 사실 변화율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써먹을 수가 있지 사실은. 잘 모르면 못 쓴다 라는 얘기고. 여기를 R이라고 잡고 아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냥 구분 구적으로 했다고 끝냅시다. 아 싫어요. 준우도 이걸 더 좋아할 거예요. 비록 지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높이를 9분의 20t라고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5대 3이잖아. 네. 그럼 이 반지름 뭐라고 쓸 수 있지? 9분의 12. 그렇죠. 9분의 10이면 2분의 3 아니? 5대 3이야. 5대 3이냐? 9분의 10이면 3분의 4 아닌가? 아. 3분의 4t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제일 편하겠네. 네. 그럼 vt는 3분의 파이 곱하기 9분의 16t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0t가 될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3 곱하기 9 곱하기 9분의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20t의 세제곱이다 이거죠. 그럼 v't는 상수배 미분 미분의 상수배라서 귀찮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9 곱하기 9분의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20t의 제곱이겠죠. 물의 깊이가 5cm가 된다는 말은 얘가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t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9? 4분의 9. 맞아요? t에다가 4분의 9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9 곱하기 9 파이 곱하기 16, 20
하고 4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9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28만 남게 되죠. 되시겠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단원평가를 모두가 고득점 할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준비 잘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